Merci, merci, merci für die Stunden, Chérie, Chérie, Chérie. 숙녀들의 고귀한 수다. Liebe war schön, so schön. Merci, Chérie. Sei nicht traurig, muss ich auch von dir gehen. Adieu, adieu. 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네네. 네. 네네네. 아, 저 되게 이번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되게 재미있게 지내면서도 되게 보람차게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달이 좀 공연이 되게 많은 달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공연이 많이 나왔다는 게 이번 주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인 것 같아요. 네. 네네. 정말 3월도 됐고 봄도 돼서 또 이런 공연장도 이제 막 네.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 같긴 느낌인데 김세영 기자는 한 주간 봄을 좀 느끼셨나요? 아니면 어땠나요? 이번 주에는 아직 약간 일교차도 크고 네. 꽃샘추위 약간 추웠잖아요. 네. 근데 진짜 봄이구나라고 느낀 거는 오늘 아침부터였는데 네. 제가 오늘 두꺼운 파카를 입을까 아니면 네. 그냥 코트를 입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사람들 옷차림이 이제 파카에서 좀 그죠. 얇은 그죠. 얇은 코트? 네. 이렇게 옷차림부터 약간 변화가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봄이 오긴 오는구나. 네.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어제랑 오늘. 네.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추우니까 일교차도 심하고 하니까 네. 옷차림 두둑히 입으셔야겠죠? 네. 네, 오늘 김소영 기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에 앞서서 네. 우리 하트거 준비를 네. 하셨다고요? 네네. 준비? 해볼까요? 네. 시작. 핫뜨거 뜨거 핫뜨거 뜨거 핫 아이고. 이게 리듬감이 좀 이렇게 없나 봐요. 제가 핫뜨거 이게 뜨거. 어렵다니까요. 이게 될 때도 있고 네. 스텝이 잘 맞아야 맞아. 되는데 이게 좀 사람들은 쟤네 왜 저것도 못하나 이럴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네, 어려운데. 어려워요. 이게 맞아. 수년간의 경험이 쌓여도 안 되는 수년간에. 그날의 컨디션과 이런 게 이제 맞아요. 잘 맞아야 하는데 맞아, 완전 공감. 네, 어쨌든 그냥 해볼까요? 네. 오늘 핫뜨거 소식 첫 번째 소식 뭔가요? 네, 오늘은 정말 특이하게, 특이한 건 네. 아니고 오늘이 이제 좋아하는 여성이에게 사탕을 주는 네. 화이트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이트데이를 맞이한 건 아니지만 이제 14일에 되게 재미있는 공연들이 동시에 이제 막을 열게 됐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 공연은 연극 환도열차입니다. 네. 예술의 전당이 준비한 기획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지난해 연극 여기가 집이다로 대한민국 연극대상과 희곡상을 수상한 장호재 연출가님이 직접 쓰고 연출했다고 해요. 네. 이 작품은 한국 전쟁 도중에 환도 열차가 2014년,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서울에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환도 열차 안에 한국 전쟁 중 생존자가 있다는 되게 독특한 설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환도 열차라는 게 한국 전쟁 당시에 있었던 열차라고 해요. 네. 이제 부산에서 사람들을 싣고 서울로 올라오는 그 기차가 환도 열차였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실제와 픽션을 섞어서 이제 과거와 현재로 오가는, 그리고 현재 우리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연극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네. 주말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러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1953년 정도의 배경을 네. 설정을 하니까 더 옛날의 우리의 네. 모습들, 우리 한국의 역사 모습을 볼 수도 있는 연극 같네요. 다음 소식은요? 네, 두 번째 연극은요, 연극 에쿠스인데요. 네. 현존하는 천재 작가인 피터 셰퍼의 대표작이라고 합니다. 네. 이 연극이 유명한 이유는요, 최민식 씨, 그리고 조재현 씨, 유덕한, 정태우 등의 지금 스타 배우들이 걸쳐간 연극이라고 해서 네. 더 이제 작품성도 뛰어나지만 더 유명세를 타게 된 작품이기도 한데요. 네. 이 작품은 다이사트라는 사람이 말 8마리의 눈을 찌른 한 소년의 네. 이게 증상에 대해서 네. 왜 그럴까 원인을 계속 조명해 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다이사트가 이제 이 소년이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질환을 앓고 있을까, 이렇게 추적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비틀어진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사회적인 억압, 그런 거를 이 소년의 내면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다이사트도 이제 이상한 어둠, 이런 충격적인 현실에 끌려가 버리는 그런 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연극 각가지 소재들이 네. 굉장히 어떻게 좀 많이 다뤄지는 건데도 네. 이게 또 그때마다 어떤 식으로 맞아요. 연출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소식은요? 네, 마지막 소식은요, 연극 과부들입니다. 이것도 네.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작품도 상을 굉장히 많이 휩쓴 작품이에요. 동아연극상 작품상, 한국연극 공연 베스트 세븐, 네. 그리고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 3에 선정되면서 이제 작품성과 대중성 모두 인정받은 작품인데요. 세계적인 작가 아리엘 도르프만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군제 독재, 군부 독재, 군부 치하에서 독재. 일어난 이제 실종, 고문, 폭력 등의 남편을 잃은 그런 과부들의 이야기를 네. 다루고 있어서요. 어. 이것도 뭐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 네. 그리고 픽션, 음. 상상력, 리얼과 상상력을 네.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 음. 그리고 군부 독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네.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역사를 다루는 네. 그런 연극을 보면서 우리가 또 진실을 보는 힘을 좀 키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네.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좋아. 네, 일기예보 좋아 듣고 왔습니다. 오늘 김소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김소영 기자도 지난해 우리 그 개인정보 유출이 그렇죠. 됐었죠. 그때 네. 조회를 해보셨나요? 조회 안 해봤습니다. 뭐 다 됐을 거예요. 뭐 조회할 필요도 없이 그냥 네. 다 내 거는 다 털렸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네. 조회,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자주 이용하는 거는 해봤는데 그냥 아예 안 쓴 지 굉장히 오래되고 안 한 거는 그냥 어차피 됐겠거니 하고 안 했어요. 그렇군요. 네, 사용하는 것만 하고 네.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안 쓴 거는 확인을 안 해봤던. 근데 괜히 안 해보면서도 뒤로는 찝찝했던. 네.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이미 뭐 다 털렸으니 나는 그냥 그렇게 살리라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죠. 물론 그렇고요. 네.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뭐 자신의 번호 뭐 아니면은 내 인생에서 내 번호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를 네. 이용해서 악용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범죄가 가득한 살다 보니 더 네. 불안하고 고조되는 건 사실인데 이런 불신과 패배 그리고 이걸 오히려 악용해서 범죄로까지 이용하는 그런 영화가 있다고요. 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주민번호와 관련된 영화인데요. 이 주민번호와 고스톱, 네. 대한민국의 되게 국민 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고스톱과 그리고 주민번호를 연결해서 네. 살인까지 이어지는 그런 영화 한 편이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굉장히 신선한데요. 네, 영화 제목이 고스톱 살인입니다. 고스톱 살인. 네. 네. 실제로 영화 스토리도 네. 이제 고스톱을 하면은 전 같은 경우에는 고스톱을 네. 어떻게 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고스톱을 저처럼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도 네. 부담 없이 일단 볼 수 있고요. 네. 일단 내용은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게 이렇게 패를 놓잖아요. 그렇죠. 최 여사라는 4명이 항상 모여서 그 목장 안에서 고스톱을 치는데요. 네. 이제 최 여사라는 여자가 단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여사가 이제 패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놓는데 12장? 아무튼 그래서 딱 패를 놓고 뭐 스톱을 하면은 네. 그 패의 주민번호가 뜨는 거죠. 네. 뭐 고스톱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패마다 고유 번호가 다 있다고 해요. 네, 뭐 그런가요? 1번, 2번, 3번, 12번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번호가 주민번호를 이제 만들게 되고 네. 그 주민번호가 찍힌 사람은 죽게 되는 네. 그런 것을 해서 일단 영화가 시작을 하고요. 네네. 그럼 이 영화가 네.
우리 한국인들이 거의 명절이나 아니면 네. 즐겨하는 네. 하나의 그냥 게임, 노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볍게 생각하면 노름 그냥 게임이지만 네네. 크게 생각하면 또 도박이 될 수도 네네. 있는 건데 이 영화를 만든 배경이 그리고 이 소재를 왜 고스톱이라고 정했는지 궁금한데 아, 네. 이게 네. 이 감독님이 네. 되게 시나리오가 안 써질 네. 때마다 이제 핸드폰으로 게임을 많이 하셨대요. 아. 그렇게 하다가 한때는 작품이 너무 안 써져서 고스톱을 쳤는데 내가 이거 몇 시간 동안 하루 종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걸까? 이 점수가 뭐 영향을 미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군요. 그러면 내 이런 작은 행동, 이런 고스톱을 치면서 만든 점수,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런 행동도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겠죠. 뭐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리고 감독님이 원래 숫자에 좀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길 가시다 보면은 차 번호 있잖아요. 네. 차 번호 보면서 이렇게 뭔가 차 번호 더해보고 저도 거기서 그러는데. 네, 그렇게 해서 네. 일단 숫자에 관심이 많았는데 네. 그 고스톱과 숫자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주민번호라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그 고유 번호와 고스톱 어떤 영향을 미쳐서 네. 누군가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그거를 네. 이제 주민번호와 연결하다 보니까 이런 영화가 탄생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순히 막 타짜랑은 좀 다른 느낌이 나는 그렇죠. 게 타짜는 네. 되게 손도 크고 막 이렇게 맞아요. 도박 그렇죠. 한판 막 이렇게 목숨 벌려 뭐 이렇게 목숨 인생 걸고 막 그렇죠. 그런 도박적인 의미가 크다면 네. 이거는 그런 의미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게임, 네. 뭐 유흥, 뭐 우리 추석 때 하는 그냥 일상적인 네. 즐거움 이렇게 하면서 네,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거의 한국형 판타지 스릴러 네. 살인이 들어가니까 뭐 네. 그런 것 같은데 약간 고스톱에 주민번호를 띄우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네, 자, 저도 네. 판타지 스릴러라고 해가지고 네. 전 고스톱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렇죠. 고스톱을 탁 치면은 거기에 무슨 코드가 이렇게 네. 영상처럼 네. 이렇게 두둥실 뭐 번호가 난다는 건가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뭐 이렇게 매화가 그려진 건 뭐 몇 번이고 뭐 이렇게 뭐 홍단 뭐 이런 건 네. 몇 번이고 그런 번호가 있대요. 네. 그 번호가 이제 생기면 그게 주민번호가 뜨는 걸로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네. 만들어 나가는 거고 실제로 데스노트 같은 것도 데스노트도 좀 생각났어요. 비슷할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는데. 네. 이게 실제로 스탭들이 진짜 번호가 진짜 뜨나 뭐 64, 뭐 78, 6411 뭐 이렇게 네. 만들 수 있는 제작진들이 직접 해봤대요. 근데 뜰 수 있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해봤는데 딱 네. 한 번 떴대요. 어. 근데 이제 이렇게 뜰 수 있는 게 좀 이렇게 플레이어들끼리 서로 언제 패를 내고 언제 네. 그 패가 나가는지 서로 그 게임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네. 때에서만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전혀 그냥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나타나기 어렵죠. 그리고 주민번호 중에 555, 333, 000 이렇게 뭐 네. 반복되는 숫자가 있는 경우에도 나타나긴 어렵긴 하는데 이미 그렇군요.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네. 네, 주민번호가 실제로 뜰 수 있었다고 네, 직접 실험까지 해봤다고 하네요. 네. 네, 진짜 이 신선한데 뭔가 네. 굉장히 뜨면 그 뜬 네. 주인은 이 영화에서는 죽게 네. 되는 네네네. 거죠? 네, 영화에서. 무서운데? 네. 그럼 그 영화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걸 전달하고 싶었던 걸까요? 네. 네. 이게 감독님도 이제 뭐 메시지다. 이게 영화가 던져준 메시지다. 이런 것까지는 말씀 안 하셨는데 네. 실제 영화를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고스톱을 치면서 이 고스톱 치는 행위가 저렇게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죽음도 바꿀 수 있고 막 이런 모습이 그려지거든요. 네. 그거를 통해서 그냥 내 자신이 하는 행동 소소한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약간 나비 효과? 그죠. 네, 그런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큰 효과를 일으키는 것처럼 네. 영화도 잔잔한 일상 속에서 재미를 주면서도
어떻게 보면 스릴러적인 면모를 네. 함께 주고 있어서 굉장히 독창적이고 재밌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국의 그런 대중적인 네. 모든 친인척들이 모이면 하는 네. 게임인 고스톱을 이용해서 스릴러 무서운 살인까지 간다. 네. 그리고 또 요즘에 우리가 문제화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맞아요. 이용한 그런 영화라서 이 시사점과 또 우리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 논의점들에 기결되고 있는 영화가 또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소영 기자와 오늘 고스톱 살인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노래의 마지막 곡 함께 들으면서 인사 말씀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들을 곡은요. 이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이승철의 인연.